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의 대단지 신축 빌라 현장이죠. 완전 신축입니다. 제가 오픈하고 나서 벌써 4개의 타입을 보여드린 대단지 현장인데요. 오늘은 또 다른 타입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고양파주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벌써 12차 분양인데요. 야당동에 있는 현장이 12차 현장입니다. 전체 12개 동 중에 8동은 분양 시작을 했고요. 4개 동은 현재 공사 중인데요. 8동에 타입이 16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동에 1호, 2호가 타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 보여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리즈로 좀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전체 8번을 촬영할 겁니다. 한 동에 1호, 2호 이렇게 하면 하나의 영상이 올라갈 때 2개의 타입을 보시는 거니까 제가 8번을 촬영하면 이 야당동에 있는 모든 타입들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동 이 대단지 현장, 유명한 현장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8번을 보시면 모든 타입을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타입들을 다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타입의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파트 1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할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8번을 촬영할 건데요. 먼저 파트 1으로 소개할 동이 1205동입니다. 이 앞에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입지 조건 짧게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서 경의중앙선 야당역이 아니고 운정역까지가 1.1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야당동인데 야당역이 가까운 야당동이 아니고 운정역이 가까운 야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1205동은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요. 이렇게 필로티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다른 타입은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하 주차장이 있는 동도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동은 보시는 것처럼 필로티 건축물로 생겼기 때문에 벙커식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현관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엘리베이터는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놨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1205동의 모델하우스는 1층에 있으니까 1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파트 1은 5동에 있는 1호, 2호 이렇게 2개를 촬영할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여기 5동에 있는 5룸을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튼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는 DP가 안 돼 있었고 지금은 DP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는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촬영을 할 건데 지난번에는 여기를 봤으니까 오늘은 2호부터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2호 타입의 전용 면적은 19.2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9평입니다. 자, 세대 현관은 기역자로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2칸인데 가운데 분리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는 3칸입니다. 자, 중문이 스윙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밀어서도 열 수 있고 당겨서도 열 수가 있고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 복도식 구간에 방이 쭉 몰려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들어왔을 때 일괄소등 버튼이 있고요. 자, 여기에 첫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방 크기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침실로 쓰기에 딱 적당하고요. 자, 이쪽 방향은 서양인데요. 앞이 좀 터져 있습니다. 건물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도 1205동 그리고 이 옆동 이렇게가 뷰가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은 안쪽에 이렇게 매립형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매립형이 좋은 이유는 이제 다 아시죠? 자, 매립형 붙박이장도 있고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에서 온도 조절을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복도식 구간에 이렇게 수납장을 또 다 채워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수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늘려놨습니다.
자, 이런 통로에 이런 구간, 여기는 또 타일인데요. 맞은편 구간은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여기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역시 있고요. 두 번째 방 크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도 안쪽에 매립형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수납 가능하고 이 방 역시 이렇게 서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앞이 터져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 있는 안방을 보도록 할게요.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크기는 3400에 3500 이 정도 되는 크기니까 안방 치고는 적당한 사이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욕실이 꽤 넓습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도 별도로 딱 알맞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안방 욕실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옆에 여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드레스룸이 또 있어요. 자, 드레스룸은 좀 네모 반듯한 편이죠. 행거가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화장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안방을 봤고요. 이제 맞은편을 보면 이 타입은 3룸인데 이 공간까지 하면 3.5룸이 됩니다. 멀티룸 공간인데요. 일단 이쪽에는 3연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크기도 침실로 쓰기에는 좋지만 이 공간을 침실로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아무튼 이렇게 멀티룸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따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땐 거실 쪽하고 좀 터져 있는데요. 여기는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청하시면 여기에도 문을 이렇게 달아 주신다고 합니다. 원하는 형태로요. 멀티룸도 자, 이렇게 서쪽으로 창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뷰가 좋고 채광도 좋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다시 나가 볼게요. 거실 보기 전에 메인 욕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에는 양변기에 비데가 있고 안쪽에 샤워 공간 역시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문이 달린 부스 형태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메인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입니다. 자, 거실은 여기까지 길이가 5m 정도 됩니다. 5m가 조금 넘는데요. 어쨌든 이 거실 공간은 많이 넓게 확장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치형 창이 3개 있는데 제가 다른 타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쪽만 환기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옵션은 에어컨 하고요. 위에 전열 교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제가 쭉 오면서 말씀드렸죠. 여기도 역시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이렇게 뻥 터져 있고 오후가 됐을 때는 해가 이렇게 잘 들어온다는 거. 창호는 KCC 이중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도 한번 살펴봤고요. 요 문은 제가 볼 땐 요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실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상태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별도의 공간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당연히 문을 달아야겠지만 거실하고 뭔가 연장된 느낌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 상태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설치가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설치 다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입도 역시 층고가 높은데요. 이 현장이 뭐 다른 타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실 쪽은 2600이 넘고요. 방 안쪽은 2600이 조금 못 됩니다. 그러니까 방이나 이 거실 라인이나 전부 층고는 많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주방 공간도 여유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추가 식탁도 이 앞으로 설치가 가능한데요. 이 타입은 이렇게 세로로 설치하게 되면 저기 있는 수납 공간을 못 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길게 놨을 때는 6인용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래도 제법 여유 있는 식탁 놓고 쓸 수 있는 식탁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에 또 이렇게 수납장을 다 채워놨습니다. 여기는 뭔가 이제 홈바처럼 쓸 수도 있게끔 연출을 좀 해놨고요. 자, 안쪽에 냉장고는 비어져 있는데요. 이 냉장고는 기본 옵션입니다. 3도 키친핏이죠. 요거 설치가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방 한쪽에 창을 좀 키워놨어요. 요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반창이었거나 이러면 조금 개방감이 떨어질 텐데 큰 창으로 해놔서 요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쪽에 보면 보조 쿡탑이 하나 있고요. 메인 쿡탑 3구 전기레인지 역시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인덕션도 사용이 가능하고 하이라이트도 사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가스레인지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가스 배관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요. 기사분 부르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요거는 크게 뭐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주방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래쪽도 전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1층인데요. 1층은 테라스가 만들어질 건데 여기는 아직 뭐 테라스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내려가 볼 수도 없는데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 옆으로 쭉 이어집니다. 뒤에까지 해서 다용도실 쪽으로 길게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그냥 1층에 이런 테라스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져 있으면 제가 나가서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안 돼 있어서 그냥 1층은 테라스가 디귿자로 길게 만들어질 거다.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2층, 3층, 일반 층은 테라스 없이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다음은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이렇게 삼연동 중문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 안쪽도 공간이 좀 여유 있는 편입니다. 워시타워가 없는데요. 워시타워는 기본 옵션이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라스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길게 이 다용도실 뒤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넓은 대형 테라스가 1층에 생기게 될 거다. 이 정도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뒤에까지 이어질 거면 다용도실 쪽에 문을 만들어 놨으면 출입이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용도실 쪽에서도 뒤로 나갈 수가 있고요. 옆으로 나갈 때는 저 옆문을 통해서 나가면 되는데 지금 테라스는 이 문을 통해서만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살짝 그냥 제 바람인데 여기에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3.5룸 타입을 보여드렸고요. 옆에 가서 5룸 타입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5룸 타입의 전용 면적은 22.2평, 전용 면적이 확실히 좀 커졌죠. 실사용 면적도 확장 포함해서 45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연간은 3.5룸 타입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죠. 자, 일단 신발장 5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 역시 동일합니다. 스윙도 중문이고 일괄소등 장치 이렇게 안쪽에 있고요. 바닥재가 좀 다른데요. 이번 5룸 타입은 바닥이 폴리싱 타일인데 3.5룸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다르고요.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에는 에어컨은 따로 없고요. 자, 방 크기는 침실로 써도 손색이 없는데 DP가 되어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꾸며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침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아이들 놀이방 등으로 사용을 하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자, 문이 달린 북박이장이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수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는 한쪽은 타일인데요. 3.5룸에서는 이쪽이 도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드 인테리어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좀 다르고요. 자,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방. 자, 이 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방 크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없으니까 이 방을 또 침실로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방은 이렇게 매립은 매립인데 열어보면 드레스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입니다. 환기창은 당연히 있고요.
자, 이번 타입도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다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세 번째 방, 이 방에는 이제 에어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들어와서 첫 번째, 두 번째 방에는 에어컨이 없고요. 여기에 있는 세 번째 방부터는 또 에어컨이 있습니다. 자, 방 크기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방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침실이 아니라 오히려 뭐 이런 서재 공간 이런 걸로 쓰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여기에 에어컨이 없고 뭐 이 방이나 이 방에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무튼 뭐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1번, 2번 방에는 없고 3번 방부터 에어컨이 있다는 거. 그런데 3번 방부터 있는데 하필이면 이 방이 좀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다 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튼 여기에도 매립형 북박이장이 있어서 기본 수납이 가능합니다. 수납이 방마다 다 있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양변기에는 비데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다른 타입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안방 욕실에도 비데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콜 하셨지만 무튼 현재는 메인 욕실에만 비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쪽 욕실은 역시 샤워 공간이죠. 샤워 공간은 부스 형태로 문을 달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방 3개, 욕실까지 봤고요. 여기 있는 방이 이제 안방입니다. 에어컨 설치 당연히 되어 있고요. 안방 크기도 좋습니다. 여유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안방 크기를 보고 여기가 5룸으로 되어 있는데 억지로 방들을 좀 쪼개 놓은 건 아니구나 싶었던 게 이 안방을 보고서 그렇게 느꼈다고 말씀드렸는데 TP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역시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을 억지로 5개로 분리를 해놨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역시 여닫이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드레스룸 공간도 기본 수납 가능하니까 이 정도면 수납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도 수납 공간이 있으니까 안방 드레스룸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환기창 역시 있고요. 화장대가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 욕실인데요. 이번에도 안방 욕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5룸이 억지로 방을 5개로 쪼개놨다 이런 느낌이 들려면 안방도 좀 작고 이 안방 욕실도 샤워 공간이 별도로 없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이게 뭔가 좀 억지로 늘려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이 공간만 봐도 안방 욕실 충분히 넓으니까 억지로 분리된 느낌은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런 팬트리 공간이 작게 있습니다. 작긴 하지만 행거를 디귿자로 알차게 짜놨죠. 그래서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포켓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미닫이문처럼 열고 닫는 방식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맞은편을 보면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가 5번째 침실로 봐도 되고 다른 멀티룸 공간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5번째 공간입니다. 자, 여기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DP를 다이닝 공간처럼 해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는 침실보다는 이 공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주방을 보면서 한 번 더 지난번처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튼 자, 이 공간도 꽤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삼연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자, 거실은 이번에는 4m 70인데요. 3.5룸하고 비교를 해보면 3.5룸은 이 공간이 지금 5룸보다는 방이 하나 좀 줄어들었다, 1.5개 없다 이런 느낌이니까 거실을 그냥 더 많이 확장을 한 거고요. 여기는 방이 5개나 되면서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치면 여기까지가 5개잖아요. 5개이면서 거실까지 넓게 확장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룸 거실이 3.5룸보다는 30cm가 줄었지만 줄었다는 표현보다는 여기는 이 공간에 맞게끔 설계를 넓게 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치형 창이 이번에도 3개가 있는데요. 역시 가운데는 손잡이를 달아놨죠. 열어서 환기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전열 교환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이번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5룸 타입은 여기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다 채워져 있어서 여기가 아트월입니다 라는 걸 딱 보여주죠. 그래서 벽걸이 TV든 스탠드 TV든 올려두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딱 알맞게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타입도 방향은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섰을 때 여기가 서양쯤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틀어서 주방 쪽으로 가는 게 북쪽이고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틀면 이쪽은 또 남쪽이 됩니다. 근데 이게 표현을 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섰을 때 요쯤이 서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해가 지금 오후 좀 늦은 시간인데 해가 이쪽에 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쯤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이 다 서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5룸에서 거실 방향이 이쪽으로 나 있는데 여기를 서양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집을 촬영하기 전에 다 확인을 하고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타입도 서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방 공간이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5룸 타입은 다 좋은데 이 주방에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 예, 저를 포함해서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간이 작다는 느낌보다는 식탁 자리가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놓을 수는 있는데 뭔가 여기다 이렇게 놓거나 뭐 이렇게 놓거나 했을 때 거실을 침범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옆에 다이닝 룸처럼 꾸며놓은 이 공간 있죠. 여기가 결국에는 다이닝 공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쪽에다가 나는 식탁을 놓고 여기는 다른 공간으로 쓰고 싶어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보통은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는 5룸 타입이 살짝 좀 아쉬움이 느껴진다. 여기까지 완벽했다면 예, 여기는 더할 나위 없이 진짜 좋은 5룸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좋은데 요거 때문에 살짝 어쩔 수 없이 다이닝 공간을 진짜 다이닝 공간으로 써야 된다. 요게 살짝 이 타입에서는 아쉬운 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냉장고는 역시 키친핏 세대 들어가는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 기본 옵션이고요. 이번에도 아일랜드 식탁에는 3구 전기레인지가 메인 쿡탑, 1구 전기레인지가 보조 쿡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후드는 이 위에 매립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나중에 가스레인지로 변경이 쉽게 하기 위해서 배관을 이미 빼놨습니다. 아래쪽에 개수대, 환기창 다 있고요. 끝으로 다용도실인데요. 이번에도 삼연동 중문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 다용도실이 살짝 이렇게 꺾여 있긴 한데요. 쓰는 데는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저쪽에다가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건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워시타워가 저기에 설치는 될 건데요. 나는 최신형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 워시타워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옵션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냉장고는 안 되나요? 냉장고도 됩니다. 예, 여기도 지금 설치를 안 해놨는데요. 저는 3도 냉장고 최신형으로 샀어요.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옵션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5룸, 5룸 두 개를 다 소개했는데요. 예, 복층 또 궁금하니까 마지막은 복층에 가서 간단하게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 5룸 타입의 복층까지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이 타입은 분양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3.5룸의 복층 타입을 보도록 할게요. 전용 면적은 19.2평인 건 일반층하고 같은데 복층이기 때문에 확장해서 실사용 면적은 63평을 사용할 수 있고요. 복층은 공사 마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안에 들어가서 사이즈 표시를 따로 한다거나 이렇진 않고요. 좀 달라진 점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해야 될 점들만 말씀드리고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세대 현관은 똑같습니다. 신발장 5칸 똑같고요. 중문이 바뀌었어요. 스윙도어가 아니라 복층 타입은 3연동 중문으로 바뀌었고요.
일괄소등의 버튼 위치는 같고요. 이쪽에 수납장 있는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방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가로폭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이걸 늘어났다고 좋아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방에 있었던 매립형 붙박이장이 없어지면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늘어났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냥 없어져서 그 공간만큼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무튼 첫 번째 방에는 수납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일단 뭐 방 크기는 일반 층하고 거의 같은데 달라진 점이라면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드레스룸으로 바뀐 건데 이렇게 바뀐 것도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 있는 안방을 좀 볼게요. 근데 안방은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크기도 그렇고 안방 욕실도 그렇고 드레스룸도 그렇고 변화가 없어서 그냥 좀 빠르게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자, 메인 욕실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3.5룸 일반층 타입에서는 계단자리 쪽에 메인 욕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멀티룸이 있었는데 그 멀티룸이 없어지고 이 두 번째 방에 있었던 수납 공간이 안쪽으로 더 깊어지면서 이 남는 공간에다 욕실을 배치하게 된 겁니다. 자, 욕실은 뭐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냥 뭐 빠르게 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바뀐 이유는 복층이니까 계단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단 자리를 메인 욕실이 있었던 자리로 이렇게 바뀌면서 멀티룸은 사라지고 이쪽으로 욕실이 옮겨온 거고요. 안쪽에 그 두 번째 방의 수납 공간이 이렇게 더 깊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변화가 있느냐? 거실에 변화가 없어요. 일반층하고 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층 타입도 거실은 5,000이 넘는 사이즈다. 꽤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뀐 거는 욕실의 위치하고 저 두 번째 방의 수납 공간, 요게 좀 바뀐 거고요. 뭐 아치형 창이 있는 것 같고, 뷰는 이제 올라오니까 더 좋아졌죠. 그리고 채광도 좋아지고, 확실히 멀리 내다보이니까 채광 뷰, 요거는 복층이 확실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방도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패스하고요. 다용도실도 뭐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는 지금 계단 옆에 뭐 이렇게 비워놨어요. 여기다 이제 문을 보통은 만들어서 안쪽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게 해 놓는 건데요. 여기도 문은 설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없는데 문이 없으면은 이 공간을 활용하기가 적극적으로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문이 달려서 서비스 공간처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 건데, 무튼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난 이게 좋아요, 이렇게 터져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설치를 안 해 두신 것 같은데, 보통은 있는 게 더 쓰기가 좋기는 하겠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단 폭은 일반적인 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타입 소개할 때 말씀드렸는데, 야당동의 10차 현장에서는 계단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이게 경사도 좀 가파르고 폭도 좀 좋아서 계단 때문에 별론데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복층으로 올라오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섰을 때 보이는 우측 공간, 여기는 방으로 써도 좋고요. 이렇게 그냥 넓게 거실처럼 써도 좋은데, 제 생각인데 여기는 방보다는 거실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라왔을 때 여기 이렇게 가벽이 딱 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올라왔을 때 이쪽이 벽으로 막혀 있으니까 좀 답답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원하시면 방이고 그냥 이렇게 답답하니까 놔두세요 한다면 거실처럼 쓰면 딱일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쪽에 붙은 시스템 에어컨 하나 들어갈 거고, 건너편으로 오면 여기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뭐 화장실, 그리고 한쪽에 보조 주방,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될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한 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여기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막아서 여기가 침실 공간이 될 건데, 여기가 침실이 된다 그러면 거의 거실만한 크기의 침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큰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될 겁니다. 층고는 뭐 말할 게 없죠. 일단은 높은 쪽은 2,300 될 거고요. 낮은 쪽은 2,0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복층은 그냥 다 서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끝으로 테라스입니다. 자, 테라스는 나와서 보면 폭이나 길이나 쓸만한 크기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테라스 공간은 다른 타입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사생활 보호가 잘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3.5룸 타입의 복층은 올라와서 보면 저 옆집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봐도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는 당연히 신경 쓸 게 없고요. 저쪽은 아예 그냥 옹벽으로 다 막아놔서 저쪽은 아예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살짝 뭔가 좀 거슬린다 그러면 여기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막을 필요도 없어요. 천 같은 걸로, 예쁜 천으로 이렇게만 그냥 달아 두신다면 저쪽도 아예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완벽한 사생활 보호가 되는 테라스 공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수도 전기 콘센트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도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파트 1이죠 1205동에 1호 2호 5룸 타입 하나, 3.5룸 타입 하나, 그리고 거기에 복층까지 덤으로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리즈물로 기획해서 8번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타입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럼 16개의 타입을 다 보는 건데, 이 16개가 끝이냐? 아니겠죠. 아직 4동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4동까지 한다면 시리즈는 더 길어질 건데요. 무튼 현재까지는 8편으로 영상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 캐슬 대단지 빌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직까지는 이 야당동에서 공급된 이 신축 현장 중에서는 이 집만한 집이 없어요. 다른 데는 가도 여러분들이 시무룩합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이 현장만 오면 그래도 집이 참 괜찮네요. 이렇게 하는 현장이니까요. 유일한 그런 야당동의 대단지 신축 빌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 오늘부터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파트 1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파트 2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